통증은 근육이 굳어서 생긴다. 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환입니다. 이번 주제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손으로 치료한다라고 한다면 저를 아마 미친놈이라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피머, 대퇴골이고 경골이고 비골, 무릎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설계골에 대한 움직임이 일단은 빼고요. 이 안에 카틸라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티큘러 카틸라지라고 하는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압력이 내려오면 포에서 구멍이 쫙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부력과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연골이 부딪히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다시 특징적으로 반월판이라고 하는 연골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아티큘라 카틸라지 외에 메니스커스가 들어있는 인체 부위 총 5부위가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 때 가동성이 많고 마모가 많이 될 부위에 이 연골을 하나 더 박아놨어요. 그것을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티큘라 카틸라지만 보더라도요, 관절과 관절 사이는 모든 데 다 아티큘라 카틸라지가 있는데 이 관절면에 가해지는 마찰력은 제로입니다. 얼음보다 더 미끄러운 것이 관절 연골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파리가 연골, 아티큘라 카틸라지 위에 탁 내려앉으면 미끄러질 정도로 미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찰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마찰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열이 발생하고 닿기 시작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에 가깝습니다. 근데 마찰력이 제로인 연골에서 왜 닳느냐 말이에요. 왜? 나이 때문이라고요? 많이 써서 그런 말 하지 말라겠죠. 나이가 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관절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없는 사람은 연골이 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골은 원래가 충격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래 재보유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라도 관절 내부에 압박이 계속 가해진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고 보행을 하고 한다면 연골에는 마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마찰이 생기니까 열이 발생하고 손상이 되는 그 과정을 간다라는 것이고요. 이 아티큘러 카틸라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손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관절 내부에 압박력이 있다 하더라도 20대, 30대는 연골이 닳기까지 손상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안에 메니스커스가 먼저 손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이후로 넘어갈 때만이 메니스커스가 닳고 그 다음에 아티큘러 카틸라지가 닳아버리면서 엑스레이상에 뼈와 이 대퇴골과 경골이 붙어 있는 게 이제 영상으로 보이게 되고 200에서 4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대형 수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관절 내부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80이 들어도 연골이 닳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관절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킨 힘이 뭐냐 말입니다. 일단 근육이고요. 어떤 근육이냐면 무릎을 지나는 근육들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대퇴사두근이 있겠고요. 사실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1차 원인근을 잡으려면 뒤쪽에는 포플리티우스입니다. 포플리티우스가 언락킹 머슬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스크롤 모션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유발이 되는 원인근입니다. 그 치료 타겟은 포플리티우스,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의 특히 외측 관근들, 뒤쪽으로 햄스트링과 가스로 내면서 이 부분들이 치료 타겟이 되어야만 근육이 풀리는 만큼 관절 내부의 압력은 빠지게 될 것이고 피모와 대퇴부의 얼라이먼트를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리 압력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연골에 가해지는 마찰력은 제로다라는 것이 이랍니다. 그것이죠. 그럼 연골이 재생이 됩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은 디스크는 제 위치로 가기 때문에 다리 저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연골 또한 영양이 부족하긴 하지만 재생을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비정상적인 압력이 빠지고 피모와 티비아의 얼라이먼트가 맞춰지게 되면 연골에는 더 이상 비정상적인 압박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력이 제로인 원래 상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치료 타겟은 무릎을 지나는 근육들이 치료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었냐면은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도수 치료를 받겠다라고 저한테 누구 소개를 받아왔는데 원장님께서 도수 치료 처방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도수 치료로 주물러 가지고는 연골을 치료 못한다. 그래서 어제 보호자 따님이 어머니를 모셔오는데
이런 저는 좀 설명을 드렸어요. 왜 연골이 달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고 그 근육을 풀어나가게 되면 피부와 대퇴골의 아구가 맞춰지기 때문에 라이먼트가 맞춰지기 때문에 붓기가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걷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원장님 처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치료 효과가 있다면 치료를 하시면 도수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고 어제 네 무료로 한번 시연을 보여드렸죠. 그분이 이제 치료 영상 녹화를 동의만 해준다면 제가 다시 영상을 녹화를 해서 업로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행성관절염의 연골을 어떻게 치료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협착이 되어 있는 척추는 대체 어떻게 뚫어내고 밀려나오는 디스크는 어떻게 치료를 해냅니까? 제가 임상 강의를 처음 했을 때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갔을 때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꿉니까? 그 답변에 저는 그랬습니다. 선생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생님 대체 어떤 환자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질환은 사실 근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이 구조적인 관절 내부의 연골이 닳기까지 관절을 지나는 근육들이 빡빡하게 굳어있던 그 근육이 풀리지 않은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버린 거잖아. 닳아버린 연골을 어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골에 가해지는 비정상적인 압력을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머슬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관절을 풀어나가면 풀어나갈수록 압력은 빠지고 얼라이먼트를 맞춰지는 것이죠.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치료사라면 물리치료사라면 이 제 영상을 듣는 분이 물리치료사라면 저희의 의견을 듣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절을 글라이딩 시키는 운동에서 벗어나시고 머슬을 스트렝스닝 시키는 엑서사이즈에서 꼭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런 이야기에 저희 직원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그러면 선생님은 글라이딩 자체를 안 하십니까? 네, 글라이딩 안 합니다. 엑스레이상에 관절이 압착이 되어 있는 게 설령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비벼주면 RM이 증가되나요? 네. 통증이 약간 시원할 뿐이지 유격에 가면서 시노비아 플루이드 조금 빠져나오니까 시원한 정도 느끼지만 RM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 이것은 이미 검증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논문에도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들인데 글라이딩 하지 않습니다. 글라이딩을 한다고 해서 근육이 풀리고 관절을 꽉 잡고 있는 그 근육이 풀려만 준다면 글라이딩을 하겠죠. 그런데 근육을 손을 대지 않고 글라이딩을 해가지고는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이딩 할 시간에 근육을 더 푸는 겁니다. 우리 환자 한 명 잡고 하루 종일 치료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치료 타겟은 오직 굳어있는 근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